얼굴 전 모 방송국에서 미대륙 한국인 이민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하와이와 멕시코 등지에 사는 한국인 3, 4세대를 취재하던 중 1세대들의 흔적이 전혀 없어 제작진들이 애태우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활기차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는 시드니의 노인들의 모습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상록회 모임이 있는 한인회에 도착하니 버스를 타고 오시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서울대 수의과 출신 수의사로 유명했던 이영규 부회장님의 안내로 안정대 회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라인 댄스로 가볍게 몸을 풀고 이어 회장님의 건강 강의와 교통법규에 대한 말이 있은 후 점심시간이 되자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점심 메뉴는 매주 바뀌는데 육개장 등 아주 다양하다고 하네요. 점심을 마치자 마이크를 잡은 회장님이 장구와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맞춰 한국에서 장으로 이름났던 솜씨를 발휘해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이끌자 댄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부부 동반의 댄스, 할머니끼리의 댄스, 젊음으로 돌아간 듯 녹슬지 않은 댄스 스텝으로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어 흥이 저절로 났습니다. 단체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는 승패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작전타임처럼 인생도 하프타임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후반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축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로서 전반전을 맞춰야 상대방의 실력과 작전을 알아챈 후 하프타임을 이용해서 알아낸 상대방의 작전과 기술을 토대로 후반전을 잘 대비해야 이길 수 있으므로 이때의 작전 지시가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때마다 하프타임을 갖고 뒤돌아보며 적절한 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잘 살았다는 평이 따를 것이요, 아니면 지난 그때가 좋은 기회였다는 후회를 하면서 스스로를 쫓기다가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을 즐겁게 보내는 노인들을 보니 저것도 인생의 하프타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시간 이상 노래를 부르는 안정대 회장님의 정열과 노고, 젊었을 때 한가락했을 것 같은 노래 솜씨를 지닌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전체가 나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그들을 누가 여든이 훨씬 넘은 노인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수요일은 한인회관에서 통합노인회가 모이는 날입니다. 미리 연락해놓았던 일이라 박정현 회장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통합노인회에서만 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 방송에서 방영하는 맨손 체조 중 노인들에게 맞는 것을 골라 녹화해놓고 앉아서 하는 건강체조와 서서 하는 건강체조를 하면서 몸을 푸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으로 널리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에 하는 빙고 게임인데요. 점심을 먹으면서 빙고 게임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점심은 주에 3번은 불고기 등 육식 위주로 짜여져 있고 마지막 주에는 그달에 태어난 분을 위한 통닭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고 하네요. 오늘이 월말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라 푸짐한 식탁을 바꿔보니 제가 마치 생일을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이 끝나자 캐로 부대 출신 이영철 씨가 90세인데도 정정한 노구를 이끌고 노래 교실을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캐로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드니에서 캐로 부대 출신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을 만나 직접 활동했던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대는 6.25 때 북한 출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릴라 부대입니다. 후퇴를 못하고 자기 고향에 남아 미 8군의 지원으로 게릴라 작전을 펴 싸우기도 했고 인민군 동태를 파악 무전으로 연락해 폭격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영철 씨는 3번이나 낙하산을 타고 북한 지역에 내려 정보활동을 하신 분으로 현재는 NLL에 있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우리 땅으로 만드는 일에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노래 교실이 끝나자 궁금했던 빙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빙고 게임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는 소문이 나서 전남대학 교수가 직접 방문해서 배워갔다고 하는데요. 필자도 직접 참여하여 빙고 게임을 해보니 재미도 있고 당첨이 되면 상품까지 주는데 숫자 놀이임으로 머리를 많이 쓰면서 아슬아슬한 스릴도 맛볼 수 있어 정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게임인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에 한인회관에서 통합노인회가 모이는 날, 캠시 로타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버 모임이 있습니다. 옛날 장미회에서 실버로 개명한 모임으로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로 비교적 젊은 노인들이 모이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즐거워지려고 여기에 나오므로 이곳에 오는 날은 마음이 설렌다는 회원님은 캠벌타운에서 새벽부터 서둘러 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분은 파월 기술자로 월남에서 70년대에 오신 분이고 부인은 미대를 나와 미술 선생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노년을 보람있게 보내려고 변두리로 나가 농사 지을 땅이 있는 집을 마련하고 말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주인들의 전형적인 노후 대책은 일생 동안 일해서 도시에 집을 마련하고 정년 퇴직을 하면 도시에 있는 집을 팔아 시골로 내려가 집을 사고 남는 돈으로 여행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박춘수 부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답이 될 겁니다. 임정규 회장 남편 되시는 임수만 선생도 역시 파월 기술자로 있다가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호주로 오신 분으로 제일 처음 호주에 도착한 50여 명 중 한 분입니다. 공항에 내리니 각종 공장에서 사람이 나와 취업을 권장하는 팻말을 들고 서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많았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패망한 월남에서 방황하던 많은 분들이 호주로 들어오게 된 동기이며 사면령을 받아 영주하게 된 것입니다. 목요일은 시드니 순복음교회 경로대학 모임이 있습니다. 30년째 매주 세대의 버스가 캠시와 스트라스필드에서 회원들을 픽업해 와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죠. 현재 프로그램은 목사님 설교와 이영주 전도사의 무용지도 영어 교실이 격주로 열리며 15년 넘게 수고해준 하명호 작가와 서범석 작가가 격주로 시사 건강에 대한 상식을 강의해주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었지만 정정하게 생활하고 있어 100세 시대가 눈앞에 보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런 장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꽃의 향기는 창조주로부터 물려받지만 사람의 향기는 스스로 선택되고 창조되며 늘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눈빛과 얼굴, 말씨와 걸음걸이조차 내면에서의 향기가 나는 노인, 즉 온화하고 자비로운 노인이 되는 지름길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은 노년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모티베이터의 으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 한국에서 개업이로 계시던 송병숙 의사선생님이 있습니다. 육군 준장의 예편한 남편과 함께 이민 오시어 사별한 후 혼자 지내시다가 온화한 모습으로 말년을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보내시는 분입니다.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는 나를 공부로 믿느냐? 보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고 또한 사람들의 관계를 편안하게 또한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좀 이런 건 진작 좀 생각을 해서 해놨더랬으면 좋을걸. 배우는 나라에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단했죠. 그건 진심을 했지만 지금 전혀 안 봐요. 조금만 여기서 50세 10년 한다고 50세만 해도 한국 정신이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 내가 50년을 여기 살아서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한평생을 사셨는데 이 땅에 사실 때
혹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한 양반이 현역 장군이었었는데 74년에 예편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 이민 오기 일주일 전까지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이북. 남편은 먼저 월남했고 난지 6개월 된 아들을 얻고 38선을 넘어왔습니다. 같은 목요일 한인회관에서 모임을 갖는 산수회. 4년간 심은태 회장이 이끌다가 젊고 능력 있는 김정일 회장을 추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산수회를 찾으니 아는 분들이 많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니 어제 상록회에서 노래교실을 이끌던 이영철 씨가 오늘은 산수회에 와서 노구를 이끌고 라인 댄스 스텝을 밟으시는 모습.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맞춰 흘러간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모습.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는 노래 가락이 나오면 혼자 흥얼거려 보았습니다. 11시 30분이 되니 이민 초창기 영문소설을 번역해서 지상의 발표에 호평을 받았고 호주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노하우를 살려 이민 대행 업무를 하고 계시는 강계영 선생의 교양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시는 강의 실력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12시가 되니 회장님과 회원들이 직접 잡은 생선으로 회덮밥을 만들어 회원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카레, 자장면 등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역시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맞춰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서 향수를 달래는 모습을 뒤로 하면서 나올 때 태어나고 자란 나의 고국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시작한 컴퓨터 교육을 별관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배우실 분은 누구나 환영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호승의 글 중에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흥겹게 춤을 추면서 노시는 모습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옳을까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노인 모임이 있다는 정법사를 찾았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여건상 일요일에 법회를 열어 차를 몰고 가던 중 주지 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도착을 하니 신도 대표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법당에 들어서니 많은 신도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묵상을 하고 있었고 주지 스님이 경전을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던 생각이 났는데요. 시주단지에 내 이름이 있다면서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말이 생생히 떠올라 잠시나마 어머니 잔상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나자 전갈한 절밥을 대접받고 노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유성춘 목사님이 교회 이전으로 여유 공간이 많아지자 대교민 문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개방하기 전부터 노인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노인 모임입니다. 노인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을 강의해 준 후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호주는 노인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65세가 넘었을 때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자식들의 도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차를 움직인다든지 외국 여행 경비는 몰라도 일상생활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살아갑니다. 특히 의료비가 전액 무료일 정도로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어 마음 놓고 병원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스갯소리로 국가공무원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서도 시드니 한인타운의 일부 노인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문해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동안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